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찾아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혁훈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인급종으로, 종목으로 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조선주들에 대한 선방을 짚어드렸는데요. SD현대중공업이 오늘의 첫 번째 인급종입니다. 사실 SD현대중공업이라고 쓰고 조선주 전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도 지금 무려 15%의 급등, 그 외에 SD현대 계열의 조선사들이 전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피팅 밸브, 성광밴드, 태광도 지금 VR까지 발동되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겨루기 종목의 성광밴드였는데 바로 VR가 발동되면서 조선 전반에 좋은 분위기를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실적 나왔을 때는 조선사들의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그다지 좋지 않았다가 하루 시차를 두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거든요.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도 조선은 좋다는데 하고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참고 삼아 이제 종목 그룹에 삼성중공업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수익권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하고 기술적으로 접근은 별개 문제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 3사는 지금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일단 기자재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결론부터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3사는 조정을 기다리시고 그래도 굳이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자재 쪽으로. 근데 그 기자재도 아무거나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2021년 6월 달 이후에 소위 말하는 흑자 수주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반영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가 수주는 아직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돈 되는 LNG 운반선 이게 건조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LNG 관련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저께 성광밴드를 말씀드린 이유도 그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LNG 운반선이란지 LNG 시설이란지 이쪽에 들어가는 그 피팅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1승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뒤에 예비 인급종 준비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조선주는 지금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년, 3년 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리는 2003년, 4년 통과하는 그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매수가 맞기는 하나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조선사에 있어서는 좀 조정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굳이 이제 매수로 가담을 한다면 조선 기자재 쪽 짚어주신 만큼 잠시 후에 또 인급종 후보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성광밴드는 그럼 여전히 매수인가요? 지금도? 네, 맞습니다. 네, 기자재 쪽으로의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종 만나보겠습니다. 건설주의 달라진 시선, 지금 바닥권 종목들의 반격 속에서 건설주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더 그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GS건설 실적 발표 이후 8%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센을 웃돈 흑자 전환 성공인데 삼성 E&A도 깜짝 실적 시연하면서 주가 급등 나오고 이 건설주 전반적으로도 바닥권에서의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가 근데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업황을 좀 더 회복되는 걸 보고 가자와 이제 달라질 것이다의 시가. 근데 건설주 계속 좋게 봐주셨고
그 성과도 좋았잖아요. GS건설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두 가지로 좀 이제 시각이 좀 나뉘고 있는데 건설주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할 시점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방송 통해서도 지금 한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고 그와 함께 지금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단 전반적인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좀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건설주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해 아시다시피 작년 2분기에는 대규모 적자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검단의 그 아파트 이제 재시공 이슈로 네. 인해서 대규모로 이제 손실을 좀 반영하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적자를 시현을 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수주 잔고도 지금 8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수주 잔고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건설 업종을 전반적으로 주가를 좀 짓눌렀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 이와 함께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로 인해서 이제 건설사 이제 PF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점이 불거지면서 건설주 전반적인 센티멘트가 악화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악재 요인들이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고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반전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정부에서도 또 다음 달에 또 대규모 또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 있죠. 지금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러한 좀 공급 대책이 네.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이러한 건설사들이 이제 조합들과의 그런 공사비 협상 같은 경우에도 최근 속속들이 공사비를 좀 인상하면서 재계약하는 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이러한 좀 악재 요인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 봤을 때 오늘의 GS건설 주가 급등 요인은 상당히 이러한 부분을 다 반영한 좀 어떻게 보면 좀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 바닥권에서 꽤 올라온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어요. 상방을 얼마나 열고 보세요? 사실 뭐 단기간에 꽤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숫자로 그죠? 확 찍히기 전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먼저 많이 꽤 땡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점 대비해서 한 30%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한 시기열을 한 2년 정도만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뭐 한 60-70%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제 펀더멘탈은 안 좋아졌지만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주가 하락이 좀 더 과도하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GS건설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지금 올해가 한 EPS 한 3,000원 정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한 6배 PR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추가적인 이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저평가 매력이 또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좀 매도 물량보다는 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좀 주가 레벨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복에 대한 폭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전히 상방으로 열고 추가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GS건설을 필두로 한 건설 그리고 건설 기자재까지도 긍정적인 시각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도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전후로 방산주 실적 발표하면서 VR에 걸린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풍산이 VR 발동됐고요. 코오롱 우선주, CP 시스템, 코아스,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상방 VR 발동됐습니다. 풍산 조금 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9,700억 원 가량으로 전년비 26%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400원 가량으로 전년비 198%나 급등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상방 VR 발동됐는데요. 현재 한 10%대 상방 VR 발동됐는데 현재도 7%대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VR 특징주로 시장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VR 특징주는 KCTC입니다. 쿠팡 관련주로 꼽히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다른 국내 중하위권 이커머스에서도 불안감이 좀 짙은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대형 채널인 쿠팡 등이 독주 체제를 굳혀갈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쿠팡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C는 종합 물류 기업으로 쿠팡과 물류와 창고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시 30분경에 급등하면서 첫 번째 상방 VI가 발동이 됐고요. 이후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12시 30분경 두 번째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24%대 급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한시 직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451억을 기록하며 전년비 42% 급등했고요. 영업이익은 57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무려 497%나 급등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10%에서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워낙 높은 실적이었다 보니까요. VI가 풀리자마자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다만 상한가 터치 후에는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S&T 다이내믹스 이후 다른 그룹주들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다른 그룹주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는데요. S&T 다이내믹스에 따라 강세에 따라서 수급이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S&T 다이내믹스는 현재 11% 상승하고 있고요. ST에너지 2%, S&T 홀딩스도 2%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VI가 발동되면서 또 테마를 형성하는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살펴봤지만 일부 쿠팡과 엮이는 물류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했고 오후장 또 VI까지 발동되면서 상승분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KCTC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도 탄력이 가장 강했고요. 동방이 VI 발동된 이후 KCTC도 오후장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근 파트너, 이사님, 죄송해요. 파트너가 입에 붙어가지고. KCT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쿠팡으로 엮이는 종목들 보면 이미 쿠팡의 거의 독점이라고 하다시피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티몬이랑 위메프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 반사액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인지에 대해서 테마를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질문에서 이제 앵커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죠? 테마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그 쿠팡이 독주 체제에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테마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2021년도에 이제 쿠팡이 상장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어떤 관련 수혜주로서 뭐 동방, KTC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를 한번 참고보게 된다면은 지금 어떤 쿠팡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도 그때와 좀 유사하게 좀 해석을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제 쿠팡이 독주 체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99.9%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의 네. 현금 흐름 사태가 저 개인적으로는 쉽사리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6월 달부터 현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입점업체들 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못 하고 있다가 땜빵식으로 팀원이 어떤 부분을 했냐면은 그 선결제 상품권을 미리 선판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대금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업체들이 이제 팀원 판매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행 상품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지사들 점점 발을 빼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티몬이란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금을 이제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확보할 만한 어떤 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아마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부 지원도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쿠팡의 독주 체제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매수 의견이고 과거에 어쨌든 쿠팡 관련돼 가지고 변동성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만큼 변동성은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쿠팡의 반사의 기대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이제 테마가 조금 더 움직일 여지의 무게를 두고 단기 짧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짚어주신 만큼 물류주들의 흐름은 테마는 테마답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티몬이나 위메프 잘 안 시키잖아요. 네, 우리 사태에 따른 테마 또 짚어봤고요. 자, 마지막 인급종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아 인급중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워낙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많이 짚어봤으니까 기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대차, 기아 지금 그래도 좀 낙폭 줄였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딱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SK하이닉스더니 오늘은 또 현대차인가? 근데 실적도 괜찮았는데 계속 좀 우려도 그렇고 기대치도 좀 높았던 것도 있고 근데 기아도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의 흐름을 또 가져갈 것인지 네.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사실 아직 기아가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현대차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기아라고 뭐 급격한 이런 네. 실적 변화가 뭐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도 뭐 시장의 예상치만큼 이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역시나 뭐 지금 ASP가 계속해서 좀 개선되고 있고, 즉 이제 고부가 지금 고수익 모델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기아도 사실 뭐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기아도 뭐 아마도 시장 예상치와 비슷한 그러한 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 이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고점 아니냐. 즉 이제 지금이 가장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즉 지긋지긋한 피크. 그렇죠. 피크아웃에 대한 네. 우려감이거든요. 아우. 그래서 사실 근데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작년에도 그랬었고, 아니, 현대차, 기아는 뭐 맨날 그렇죠. 피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좀 잘 나간다 하면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근데 좀 일각에서는 또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과거처럼 그렇게 좀 업황이 좋을 때 뭐 잘 나가다가 또 안 좋아지면 피크아웃 우려와 함께 또 이제 재차 이제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이유는 좀 구조적인 변화가 크지 않나 그렇게 또 보는 시각이 또 시장에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대기아차의 차량들이 지금 보시면 사실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다른, 특히나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정말 지금 영업이익률 10%가 넘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과거에는 없었었죠. 항상 이제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한 5% 내외에서 이제 조금 5% 이제 하이 싱글로 나오게 되면 제 차 이제 좀 네. 5% 좀 중반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도요타가 잘 나갈 때, 도요타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상을 꾸준하게 나왔었거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과거 뭐 도요타만큼 이상은 아니더라도 현재의 그러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당분간 실적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피크아웃 우려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주가 하락 시는 좀 좋은 또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는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만큼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도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바라보자,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미리 보는 임급중 후보 만나볼 텐데요. 자, 두 분과 함께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정태근 이사님과 정혜원 과장님, 그래 먼저 수익률 보고 가도록 할까요? 지난 이제 성과에 있어서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이 워낙 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승리 도장 가져가나요? 대봉 LS가 워낙 이제 강했죠. LX 하우시스는 이제 건설주 그래도 여전히 네.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역시 비만이었습니다. 대봉 LS 승리 도장을 가져가고요. 자, 과연 이번에는 누가, 어떤 분이 또 승리 도장을 가져가게 될지 바로 오늘의 임급중 후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60초 들어갈게요. 앞서서 네. 살짝 스포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오늘 오리엔탈 전공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 관련돼 가지고 LNG 이제 기자재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임급중했던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그 적자 수주 해소를 하게 되면서 돈 되는 이제 흑자 부분이었던 LNG 운반선에 대한 그 건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조선 3사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낙수 효과가 LNG 관련된 어떤 기자재 업체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그런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차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향 매출이 50%가 넘어가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10년 만에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네. 1,00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용, 벙커링 로딩함이란지 디지털 드리븐 크레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을까요? 오늘 또 장대 양봉 그리고 네. 있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그 조선 기자재인데 오리엔탈 전공의 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영훈 과장은 네. 이 최근에 티몬 이 네. 위메프 사태와 맞물려서 또 종목을 갖고 오셨다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 바로 60초 들어갈게요. 네, 저는 뭐 티몬 앞서도 이제 위무프 관련한 사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말씀을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또 국내 이제 최대 오픈마켓 시작을 하고 있는 이제 네이버가 또 수혜주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뭐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쿠팡이 이제 MS를 좀 많이 가져갈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또 많이 좀 MS를 또 가져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네이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도 이거를 연속해서 상당히 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좀 유입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동안의 주가 악재로 작용했었던 일본 라인 야후 관련한 그런 이슈도 좀 일단락된 상황이 있고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네이버의 주가 거의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 지금 PR 한 1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바닥권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탄력받을 수 있을지 인급종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급종 정영훈 과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